독립기념관이 올해 104번째 3.1절을 맞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독립선언서를 선보였습니다. 공개된 자료 중에는 3.1절 기념 선언문도 포함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에 이어 올해는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른 학년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산시가 생활자원 처리장을 오는 2028년까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동 순환 매립시설도 2단계 증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식민지였던 나라는 많지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운동을 한 나라는 드뭅니다. 독립기념관이 올해 104번째 3.1절을 맞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독립선언서와 3.1절 기념선언문 원본을 선보였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쪽 분량의 28 독립선언서 영문 필사본입니다. 필사본과 타자기로 친 원고, 인쇄본 순으로 원고가 교정돼 28 독립선언서 가운데 가장 처음 작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주 대한인국민회가 보관하던 자료인데 국내가 아닌 미국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쓴 것인지는 추정만 있을 뿐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8 독립선언서가 한국에 전달이 될 때에는 비단에다가 이게 필사한 것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등사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독립기념관에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 영문판이 이제 영문 타이프라이팅하고 영문 초고본이 이제 나오게 돼서 이것이 아마도 미주에 전달된 28 독립선언서의 초본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104주년 3.1절을 맞아 국가 지정 기록물을 포함한 독립선언서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 32점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 하동, 평안북도 철산 등 독립선언서가 발견된 장소도 여러 곳인데 독립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발발했고 다양한 독립선언서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 중에는 대한여자독립선언서와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 국난에도 매년 3.1절을 기념하며 발표한 3.1절 기념선언문 등도 포함됐습니다. 1900년대에 우리처럼 식민지를 바꾸서 독립운동했던 나라들이 한 168개국이 돼요. 근데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처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가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 독립운동사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단체와 독립운동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에 이어 올해는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지속적으로 다른 학년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운영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정책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늘어나고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 감소에 기여한다고 조사 결과가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저학년이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안정적이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36학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 26명을 각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지속 가능 여부입니다. 교육청은 일단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1, 2학년에 한해 학급당 20명 배치를 유지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다른 학년으로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국 지난해 입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다시 학급당 25명 이상 되는 현실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만큼의 교원 수를 또 늘려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사실상 실현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전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소각시설 노후화와 늘어나는 쓰레기 증가에 생활자원 처리장을 오는 2028년까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동 순환 매립시설도 2단계 증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생활자원 처리장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200톤이 넘지만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최대 180톤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10,000톤에 달하는 생활 폐기물을 외부로 위탁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곳곳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2033년 아산 지역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365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생활자원 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과 같은 소각 방식으로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부지는 기존 소각동 인근 체육시설 부지로 시는 주민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기존 소각장 1호기 옆에 있는 2호기 부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1,3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소각 방식은 스토커 방식 200톤을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각재 등을 매립하기 위한 신동 순환 매립시설 2단계 증설도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됩니다. 현재 1단계 부지의 80%가 찬 상태로 매립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립 용량은 12만 1,000여 세제곱미터로 시는 오는 2026년부터 매립지가 사용되면 2032년까지는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에 따라 생활 폐기물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시설 확충에 나선 아산시.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아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아산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와 점자책자 제작, 신속 민원처리제 시행 등을 높게 평가받아 2021년 다등급보다 한 단계 향상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가에서 마등급까지 종합순위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산시가 방축동 일원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청남도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가칭 아산시 충남 북부권 3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로 모두 98만 4,431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편 충청남도 개발공사는 2025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한삼보연맹이 산보인들의 오랜 수건인 한국삼보센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천안에 개관했습니다. 삼보는 2021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정회원으로 승인됐으며 그동안 삼보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전용 체육관이 없어 선수 육성과 전문 교육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한국삼보센터 개관으로 국내외 대회 진행과 삼보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육성할 수 있게 돼 한국 삼보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충남연합회장에 송태성 전 천안시 연합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송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농업은 무분별한 개방농정과 농업 생산비 폭등, 그리고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미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올바른 방향 제시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예산이 확정된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9개 중 5개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아산시 의회도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9개 가운데 5개 사업, 약 8억 9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아산시. 시는 재정 악화는 물론 관련 사업들의 성과 평가가 미비하고 본질적 성격의 교육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해야 한다며 아산시는 특성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회에서도 승인된 예산을 시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교육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아산시 의회 의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성표 시의원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맺은 협약 등을 고려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아산시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집행부에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런 예산을 일방적으로 아산시가 교육지원청에 지급 안 하겠다고 협의를 통해서 파기하는 게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아산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아산시 의회를 경시한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아무리 박경기 시장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언제부터 아산시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을 안 합니까? 예산 미집행에 따른 대안 마련도 없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함을 내비쳤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특화 사업 발굴을 하겠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는 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성격에 따른 역할 구분, 축소 여부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시의회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육 경비를 대거 집행하지 않기로 한 아산시.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시의회에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여민전 혜택을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구매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고 적립금도 5%에서 7%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적립금 혜택은 월 최대 15,000원에서 28,000원으로 늘게 됩니다. 세종시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민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오는 1일 오후 4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과 K리그2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박동혁 감독이 이끄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2023 시즌 팀 주장의 박세직 선수를, 부주장에는 이항민, 김혜성, 김강국 선수를 선임했으며 최근에는 베테랑 공격수 고무열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한편 프로구단으로 재탄생한 천안시티FC와의 첫 충남 더비전은 3월 18일 오후 1시 30분 아산 이순신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숲정원과 야생화원 등의 봄꽃이 피기 시작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따르면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야생화인 소복수초와 노루기는 물론이고 이른 봄에 개화하는 크로커스 블루펄과 설광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또 희귀 특산식물 전시 온실에서는 삼지당나무에 노란 꽃이 피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목원은 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꽃을 식재 중이라며 수목원을 찾아 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마음이 훈훈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의 살을 든든히 찌울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내 주변과 또 우리 주변에서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납니다. 내 마음에 보상을 주고 내 마음을 칭찬해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술관도 좋고 작가의 초대 전에 직접 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살짝 돌리면 언제든지 멋진 기회가 활짝 펼쳐져 있는 것 아시죠? 아주 가까운 천안시 신방도서관 한뼘미술관에서 12월까지 1년 내내 매달 테마별로 지역작가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닌 복합 힐링 공간이잖아요. 지금도 이경희, 이순덕 작가의 전통자수 2인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3월에는 권순희, 민은경 작가의 서양화전, 그리고 4월에도 최경선 작가의 수채화전 등이 쭉 열립니다. 신방도서관이 미술인들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으니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방도서관으로 고고고. 자, 신방도서관에서 마음껏 힐링을 하셨다면 이것도 놓칠 수 없죠. 도심 북부권에서 묵묵히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재산을 무럭무럭 키워주는 문화 백화점, 바로 두정도서관으로 갑니다. 고! 천안시 두정도서관에서는 12달 테마가 있는 달을 운영하네요. 3월 테마로 역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귀를 쫑긋 세워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시회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면 돼요. 3월에는 역사를 주제로 한 추천 도서를 전시합니다. 또 테마 프로그램도 준비됐네요. 역사적 사실을 탐험하는 타임머신 역사 탐험으로 아온의 장터를 방문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용기를 내보세요. 신청은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 문화행사 게시판이나 두정도서관 521-3906, 521-390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똑똑똑. 문화예술이 꽃을 피우려면 좋은 토양과 좋은 날씨는 기본이겠죠. 물론 더 좋은 환경이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천안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의 토양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처럼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이 방송 보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이번 공모 사업 모집 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 신진예술인, 신진예술단체, 생애 최초 지원, 신생예술단체, 생활예술동호회, 장애인, 전통문화예술 계승 등 모두 9개 분야나 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천안에 주소지를 두고 창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동호회, 장애인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 공모를 3월 10일까지 한다고 하니 며칠 안 남았네요. 신청은 천안문화재단 생활문화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콜 아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 청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소식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청년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뿌리를 든든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뿜뿜 뿜어내는 알찬 소식 전합니다. 천안시가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밀착 상담을 통해서 진로 목표를 세워주고 멋진 모습으로 자신감을 키워주는 면접 컨설팅까지. 와우! 저도 청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1개월 과정의 단기 프로그램과 5개월 과정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내게 딱 맞는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때요? 미래의 나의 멋진 모습이 기대되지 않나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천안청년센터 이음 누리집이나 전화 900-2031, 900-20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문화 소식과 청년을 위한 소식으로 만나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슴을 녹이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시가 지역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 가공 기본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시민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기간은 다음 달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2023 세종 컬처로드에 참여할 거리예술가 30팀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3회 이상 세종에서 활동한 개인이나 팀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르는 30분 이상 거리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 전 분야로 1차 서류와 동영상, 2차 실현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선발이 되면 찾아가는 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참여 기회와 소정의 출연료를 제공합니다. 천안의 대표 특화 작목인 하늘 그린 오이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하된 오이는 지난달 6일 첫 정식한 오이로 출하 시기는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입니다. 천안 동부 5개 읍면에서 재배하는 하늘 그린 오이는 지난해 말 기준 180헥타르에 2만 7천여 톤을 생산한 전국 1위 생산단지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관람 문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죠.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도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전시회가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